굴곡을 넘어 다시 피어난 꽃. 인생은 말이야 파도와 같아.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대한 파도가 덮치지.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거야. 고1을 넘긴 김영수 씨는 낡은 일기장을 펼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앞에는 갓 30을 넘긴 손자 민준이 앉아 있었다. 몇 달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민준을 보며 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했던 파도들을 떠올렸다. 오늘 그는 민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파도, 예상치 못한 몰락. 영수 씨는 젊은 시절 미스터 김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30대 초반 그는 강남에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 당시 첨단 기술이었던 컬러 인쇄기를 도입하며 사업은 날개 돋친 듯 확장됐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거래처는 줄을 섰다. 40대 중반에는 서울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부르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첫 번째 파도가 덮쳤다. IMF 외환위기였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돈을 떼먹고 부도 처리하는 회사가 속출했다. 영수 씨의 인쇄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때 내 나이 48이었어.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나이였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가족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섰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수염도 깎지 않고 초췌한 모습에 내가 서 있더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아내가 문득 하던 말이 떠올랐어.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돼요.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단다. 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영수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자존심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누가 시켜주든 가리지 않고 굳은 일을 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해가 지면 작은 돈이라도 손에 쥐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지.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어. 빚을 거의 다 갚고 다시 작은 인쇄소를 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지. 두 번째 파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영수 씨는 다시 일어섰다. 작은 규모였지만 예전의 경험을 살려 인쇄소를 다시 열었다. 그에게는 기술과 성실함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도는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찾아왔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친구였다. 영수 씨는 친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고 그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날아온 세금 체납 고지서를 받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했던 것이다. 첫 번째 파도가 내 사업을 무너뜨렸다면 두 번째 파도는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으니 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단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험난할까? 원망하며 사람들을 멀리했지.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역시 회사에서 가장 믿었던 선배의 모함으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너처럼 사람을 믿지 못했어.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 단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좋은 사람들도 많아. 내 주변을 둘러보니 배신한 친구보다 나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나에게 인쇄물을 맡기며 사장님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던 단골 손님들,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던 아내와 가족들, 그들을 보며 나는 다시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만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영수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는 정직함을 무기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그에게는 신뢰라는 무기가 생겼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그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소문은 퍼졌고 그의 인쇄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세 번째 파도, 예상치 못한 상실. 두 번째 파도를 넘어선 후 영수 씨의 삶은 잠시 평온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손주들이 태어나며 가족의 행복은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인생은 또다시 시험을 예고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아내는 늘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었지.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라며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이었어. 그런 아내가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세 번째 파도를 맞았지. 이번 파도는 앞선 두 번의 파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 돈과 명예는 다시 얻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수 씨는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매일 밤 눈물을 삼켰다. 민준아,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어. 나는 늘 앞만 보고 달렸지.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어. 그런데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가려 노력했다.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옛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들려주며 잊고 지냈던 순간들을 되살려냈다.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미소 짓는 모습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렇게 5년을 아내 곁에서 보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영수 씨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이었어. 나는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내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눈단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정원에 심고 가꾸고 있지. 그 꽃을 보며 나는 아내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한단다. 영수 씨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민준아, 인생은 예상치 못한 파도들의 연속이야. 파도가 올 때마다 주저앉아 좌절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파도가 왜 왔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혼자 건너려 하지 않는 것이란다. 너의 곁에는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족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 내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면 그들은 기꺼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영수 씨는 낡은 일기장을 덮었다. 일기장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굴곡이 없는 삶은 없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나를 붙잡아 줄 사람들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파도라도 건너갈 수 있다. 굴곡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굴곡진 길 위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힘껏 안았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영수 씨는 민준의 등을 다독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의 삶의 지혜는 이제 손자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친 파도를 헤쳐온 그의 인생은 이제 평온한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맞이하고 있었다.